그 다음 세 번째는 조세 관련법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법, 두 번째는 개발이익환수법, 세 번째는 부담금 관리법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도란 부동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매매 또는 교환 등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그러나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양도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잔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빠른 쪽으로 양도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년에 30%이던 것이 15년 30%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던 게 1년에 2%로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은 과세 표준이 원래 6에서 38%였으나 3억을 초과하면 양도 차익이 3억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하고 5억을 초과하면 42%, 10억을 초과하면 45%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0%를 가산하고 그러니까 앞서 봤던 6에서 38이 아니라 16에서 48%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를 규정해서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감면 또는 중과를 하는 내용이 담아있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토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있고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조에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있고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용사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수용사업 현장에서 맡게 됐을 때 혹시 양도세 때문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이런 법을 활용해서 수용당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토목공사 및 건축으로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도시지역은 660에서 990제곱미터 미만은 아니고요.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미만을 개발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500평 미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지만 당초의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든 허가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받아서 그 안에 분할돼서 따로따로 팔았을 때는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성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원래 한 덩어리 허가를 받을 때는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여러 필지로 분할을 1650 이하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수분양자가 됐다. 그럼 165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매수하고 나서 개발사업 완료를 매수자가 했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했던 회사가 잘못돼 버렸을 때 매수자가 결국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지게 되면 그 개발부담금은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사업 완료 전 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생긴 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담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우리는 준조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등 93개의 법률에 여러 가지, 적어도 93개 이상의 부담금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금관리법 별표 1에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상 관련된 법입니다. 우리가 공익사업을 할 때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뺏어올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헌법 제23조 3항에 보면 수용을 할 수는 이때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법이 생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헌법 23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은 국민의 권리는 전부 보장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요. 다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무제한,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공공복리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수용,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이 생긴 것이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손실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또는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수용이지만 공공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곧바로 수용이 가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수용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사실상 수용이 아니라 협의를 통한 수용 절차를 밟다가 협의가 안 되면 이의제결해서 이제 법적인 수용 절차, 공탁을 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 보상 사업에 대한 종류는 11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려 법률이 1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입니다. 이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가보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라. 건축물 등을 수용할 때 권리, 영업손실 수용을 할 때는 영업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라.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보상하라고 하는 기준들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만 보상하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 시세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통로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토지보상법에 가면 3분의 1에서 본인이 스스로 개설한 사도법의 사도 같은 건 5분의 1이거든요. 보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 도로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 이용자의 권리를 구분할 때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면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조에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물론 일반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매도자, 매수자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11조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 거래는 반드시 매도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매매는 매수자가 법무사를 선임하고 매수자의 비용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인감증명만 떼주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매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를 할 때는 매수자가 이용 목적을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적거나 잘못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매도자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상 고쳐져야 되는 법입니다만 현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민원 해결 관련법 정리했습니다.